선관위의 공식 발표를 국민들이 더 이상 믿지 못한다면 그 기관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수천 표 오류쯤은 자기들끼리 쉬쉬했던 개표 결과를 갖고 자기들끼리 쉬쉬했던 게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흔히 선거철이 되면 선관위가 공익광고를 만듭니다. 공익광고에서 주로 했던 레토릭은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세요 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를 만들던 선관위가 국민들의 한 표 한 표를 정말 소중하게 여겼는지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북에 이어서 경기도에서도 전산에 실제 개표 결과와 다른 수치들이 입력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자, 경기도 교육감 선거 한번 보세요. 광주시 초호읍인데 경기 광주예요. 보수교육감 후보인 임태희 후보와 진보교육감 후보인 안민석 후보가 맞붙었죠. 그런데 제2 투표소에서 제9 투표소의 결과가 그대로 복사붙여됐다. 그럼 제2 투표소의 결과는 완전히 날아가 버린 겁니다. 개표 결과가 뒤바꿔서 입력하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성남시 중원구 금광 2동 제3투표소에서 안민석 후보가 368표를 얻었다라고 전산이 입력됐는데 알고 봤더니 임태희 후보가 얻은 표를 안민석 후보에게 입력하고 안민석 후보가 얻은 표를 임태희 후보에게 입력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투표소의 승자와 패자의 결과가 뒤바뀐 겁니다. 이러면 안 되죠. 특정 투표소의 승패의 결과가 뒤바뀌면 그것도 선관위의 전산 입력 때문에 승패가 뒤바뀌면 그건 안 될 일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제 저희 전북에서 1,104표의 유권자들의 개표 결과를 선관위가 전산에서 통째로 누락했다라는 말씀도 보도해 드렸는데 전북에 이어 이번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최소 2곳. 이렇게 되면 김우식 교수님 정치학자시잖아요. 네. 국민들이 믿고 싶어도 제발 믿고 싶어도 선거 결과 볼 때마다 이건 또 승자와 패자의 득표수를 선관위가 임의로 바꿔서 입력한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한 저는 불신의 씨앗이 생겼다고 봅니다. 아니 개표 결과가 뒤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김근식, 김진이 붙었는데 네. 김근식이 이겼어요. 근데 이긴 김근식 표를 김진에게 주고 진 김진 표를 김근식에게 줘서 맞습니다. 김근식 패배. 예.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임태희 교육감하고 안민석 교육감 지금 저건 중복 입력입니다만 네, 요 다음 장이죠. 요 다음 장이죠.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30표 차이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선거를 해본 입장에서 우리가 그동안 부정선거가 없다고 제가 강력히 주장했던 건 개표 참관인들이 가서 개표 장면을 직접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그때그때 올라오는 결과를 제가 계속 직접 확인하고 보고를 받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개표소에서 개표가 확인됐던 내용을 입력하는 것까지 생각을 안 했죠. 전산의 문제다. 네. 이건 더 심각한 문제죠. 이건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는 게 입력하는 사람이 지금은 실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누구한가 한 명이 의도를 가지고 각 투표소마다 보통 그 지역구 선거구마다 수십 개의 투표소가 있기 마련인데 많게는 수백 개도 있습니다. 투표소마다 저런 식으로 30표씩만 뒤바꿔서 입력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당락이 바뀌는 거예요. 당락 바뀌죠. 저도 2%로 줬는데 30표씩만 50개 투표소를 해보세요. 바로 당락이 바뀌는 겁니다. 당락 바뀌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참가하는 것은 김근식 표하고 민주당 후보 표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하는 그렇지. 거지 입력하는 건 그다음 신경을 안 써요. 이게 굉장히 지금 충격적인 게 선관위 직원이 자의적으로 개표 결과와 다른 값을 전산에 입력해도 아무도 모를 수 있구나. 그렇죠. 급기야 그걸 눈치채고 발각돼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구나 라는 게 확인된 거라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부정선거라는 게 뭐 사전투표 때 뭐 한 표씩 집어넣는다 그다음에 중국이 뭐 해킹해서 기본값을 넣는다 그랬는데 그건 없다 치더라도 지금 드러난 바로는 어쨌든 실수든 고의든 선관위 직원이 입력하면서 어이없는 지금 표에 누락이 생기고 표에
추가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락이 바뀔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걸 후보자들이 거기까지 지금 확인하지는 못했던 건데. 김근식 교수님 지난번 그 송파 출마했을 때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예, 예. 몇 퍼센트 포인트 차로 졌습니까? 2%입니다. 2%? 예. 지금 보면 전북에서 1,104표가 날아갔고 이번 지금 경기도에서도 수백 표가 통째로 지금 날아간 그럼요. 거잖아요. 수백 표, 수천 표 차이면 2% 1% 접전 지역에서는 당락이 충분히 바뀔 수도 바뀌죠. 있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소별로 저렇게 하는 거니까 네.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투표소별로 표시나지 않게 한 30표만 바꿔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근식이 마음에 안 들어. 누가? 그래서 A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그럼요. 예. 하면 지는 거다. 지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현장에서 확인한 사람은 이 표가 맞게 검표가 됐는지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지만 입력할 때 20표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확인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믿었으니까. 근데 그게 지금 저게 실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저게 드러난 걸로 봐서는 이제는 매번 선거 때마다 마지막 선관위에 입력하는 수치까지 다 확인하는 입력 참관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지금 전사 입력하는 과정은 전혀 감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표 참관인은 그래도 잘 노하우가 있고 됩니다. 근데 입력 참관인을 다 그럼 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는 저 전사는 안 쓰는 나라도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선관위의 이 부실을 넘어서 무능을 넘어서 지금 총체적인 지금 거의 파국으로 오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상황에 저런 일들이 지금 하나씩 드러나는 게 저는 여기서 그칠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계속 취재하고 조사하다 보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제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의 저런 문제점, 구조적인 이 결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임자 처벌하고 단호하게 재발 방지책 내놓고 단호하게 해체 수준의 새로운 개선책을 내놓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전북에서도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듯이 1,104표의 엄청난 유권자들 소중한 표가 누락됐습니다. 날아간 거예요. 통째로. 제1투표소의 전체 투표 결과를 전사에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되면 저 전북 중화산 1동에서 정말 바쁜 시간을 내서 투표하신 1,104분의 우리 국민들의 표는 선관위에 의해 그 가치가 몰각된 겁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벌어졌다는 겁니다. 충격적입니다. 이 뉴스를 보는 국민들은 이게 어디 전북과 경기 두 곳의 일뿐일까? 라는 의심 당연히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닮은 꼴이에요. 전북 교육감 선거 중화산 1동 3투표소 결과를 1투표소에도 갖다 붙여놓는 거. 경기 교육감 선거 광주 초월읍에서 9투표소 결과를 2투표소 결과에도 갖다 붙여놓는 거. 이 뉴스를 보고 많은 분들이 실제 송도 1동과 송도 2동 내지는 광주시장 통합선거에서 열 몇 군데의 선거 결과값이 1, 2위 후보의 값이 같았던 게 이게 혹시 저래서 저런 건가라는 걱정과 의심을 하는 국민들도 꽤 실제 많은 게 사실입니다. 김규표 의원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이거는 너무 충격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산에 정확히 입력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고 선관위가 전체적인 투표용지 부족에 의해서 관리가 부실한 것이 지금 만천하에 좀 드러나고 있는 것이어서요. 저는 뭐 여야 아까 김근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야 할 것 없이 선관위 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는 다 같이 나서야 한다. 이건 여야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 생각하면 이건 조금 뭐랄까요? 선관위가 문제가 있다는 건 그건 누구나 동의하는 문제고 이건 그렇죠. 정말 같이 공분할 일인 것은 뭐 이의 제기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차분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사실은 개표 참관인이 있는데 그게 개표 참관인이 기호 1, 2번 찍는 거를 포함해서 다 확인하고 현장에 숫자를 실제로 적습니다. 종이에 숫자를 적고 네. 그것에 따라서 이제 당선 결과까지 다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지금 오류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표의 어떤 숫자를 세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라기보다 전산에 입력하면서 그게 이제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그런 것의 문제여서 이것을 조금 이게 마치 부정선거로 이렇게 부정선거론자들이 부정선거로 몰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그것까지는 좀 우리가 냉정히 봐야 된다. 확대 해석할 필요는 그렇죠. 없다.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예. 발견된 것도 지금 그런 점이 있었다는 과거에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이 사후에 지금 발견된 거거든요. 네. 지금 이게 마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해서 새로운 수사가 해보니
뭐 그런 것이 있었다 하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그 투표용지 부족으로 취재를 해보니 과거 이런 것이 있어서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산에 입력된 것이 시정된 것은 지금 그 사후로 우리가 알아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실이라든가 부족이라든가 관리 잘못한 그것은 진짜 잘못한 것이지만 네. 냉정히 따져서 저것이 부정선거로까지 이렇게 어떤 이해된다든지 이거는 조금 우리가 냉정히 따져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전산값을 제멋대로 입력하고도 수천 표 오류쯤은 자기들끼리 쉬쉬했다는데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잘못 입력하고도 사흘 후 보고 전북교육감 선거 아까 수천 표 누락했죠? 1104표. 5일에 아이고야 잘못 입력했구나. 근데 3일 뒤에 선관위에 보고합니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태평해요? 그래서 물었죠. 전북 선관위 관계자에게 아니 잘못된 걸 알았으면 즉시 보고해야지 왜 3일 뒤에 보고했습니까? 아 6일은 현충일이고요. 기자님 7일 일요일은 쉬는 날입니다. 공무원은 빨간 날에 쉽니다. 유용원 의원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7일은 얼마? 아니 6일은 현충일이라서 쉬고 7일은 일요일이라서 보고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 우리가 투표일이 공휴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쉬는 날입니까 말 그대로? 아니죠,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얘기고요. 그리고 이게 선관위 이번 이 경우를 보면 저도 기본적으로 부정 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제 주위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요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벌어진 일들 보면 정말 부정 선거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 부실 선거가 아니고 네. 이제 그런 의심을 강하게 들게끔 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선관위가 자초한 거죠. 단순히 그러니까 투표지 부족 정도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제 부정 선거가 가능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온 게 이제 컴퓨터 조작.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장이 근거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뭐 실수라고 하지만 어쨌든 컴퓨터 입력이 잘못돼 가지고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게 실제로 확인이 됐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이번에 투표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이 선관위가 이렇게 문제가 많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지 않았으면 공개가 됐을까요? 저는 공개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끝까지 묵살했을 거다. 그렇죠. 예, 계속 이제 휴시하면 숨겼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점에서 지금 선관위가 보면 이 하면 팔수록 미담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양파 껍질 벗길 때마다 뭐 나오듯이 끊임없이 나오고 앞으로 진짜 뭐 어떤 얘기가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네. 이제 수사가 시작됐고 이제 어제 아까 김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여야가 없다는 그러한 공감대를 갖고 어제 이제 본회의를 정말 그 반짝 본회의를 연 겁니다. 예. 한 10분도 안 걸린 짧은 시간 본회의 열어서 국정조사권 이제 상정을 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선관위가 사실 거의 이제 공공의 적 국민들이 공공의 적이처럼 돼가고 있는데 공공의 적 맞죠. 예, 이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해체 수준의 황골 사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6일은 현충일이고 7일은 일요일이라 보고를 안 했답니다. 1104표를 전산에서 통째로 날리고 누락하고도 쉬는 날을 따진 겁니다. 와, 양재현 변호사님 너무 쇼킹해요. 그러게요. 이렇게 정말 그렇게 선관위가 실컷 다 쉬는 기간인지 실컷 다 쉬고. 그런 기간인 줄 알았으면 저도 선관위에 취업하기 위해서 좀 나도 선관위에 취업할 네. 걸 괜히 사법고시 봤다. 많이 후회가 되네요. 근데 저는 이번 보면서 이번 선거뿐이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뭐 대선이든 총선이든 그전 지방선거든 과연 그 전엔 저런 일이 없었을까요? 저는 충분히 과거 선거에서도 이런 선관위 누락 사태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번 일에는 너무나 큰 뭐 투표용지가 제대로 있지 않아가지고 줄을 서게 하는 그래서 온 국민이 선관위의 부실을 알게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나머지 다른 일도 드러난 거지. 과거 선거 관리에서도 이런 부실이 충분히 있었을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해체는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진짜 대대적인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법상 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서는 이제 회계 조사는 할 수 있어도 직무나 복무나 행정감사는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법을 고쳐야 돼요. 국가공무원법에 그런 규정이 나와 있어서 네. 그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하게 돼 있는데 그 규정들도 당연히 좀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고쳐야죠.
최소한 감사원 감사라든가 아니면은 이건 여야 뭐 합의로 해서 국정조사를 즉시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많은 전문가 중 일각에서는 이참에 국민투표 제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 해체와 사전투표 여부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뜻을 물을 때가 됐다라고 법적으로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습니다. 당연히 선관위의 감사와 관련된 법은 뜯어 고쳐야 하는 것도 맞고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전문가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게 이런 개표 결과를 왜곡하는 선관위의 행동이 이번뿐일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2년 전 국회의원 총선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수원정이에요. 김준혁 후보와 당시 이수정 후보가 맞붙었죠. 그때 무효표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거의 4,696표. 취재를 해보니 그때 참관인들도 이 무효표가 너무 많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지만 선관위가 그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진짜 무효표는 2,400표였어요. 그러면 2,200표는 멀쩡한 제대로 된 유효표였다는 겁니다. 그걸 선거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전산에도 입력하지 않았어요. 선관위가 자기 잘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쉬쉬했어요. 두 후보에만 통보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 선거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김시 교수님. 그런데 선관위 해명이 황당합니다. 아니 소송 제기하지 않았냐? 법원 결과 나오면 바꿀게. 이게요. 선관위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김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기도 아마 그 득표율 표차가 많이 안 난답니다. 많이 안 난대죠. 네, 5% 이내로 제가 기억합니다. 물론 그 무효표로 처리됐던 잘못된 걸 다시 확인해서 두 후보가 나눠 가졌습니다만 저런 일이 저기만 있다는 걸 또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건 아까 우리가 흥분했던 그 전산 입력의 실수나 오류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저건 전산 입력 전에 무효표가 아닌데 당연히 유효표인데 무효표로 한 2,000표 이상을 무효로 만들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참관인들이 현장에서 보고 이의 제기를 했는데도 선관위가 묵살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전북교육감에서 1,100표의 우리 소중한 국민들의 참정권 한 표 한 표가 1,100표가 날아간 것과 똑같이 2,200여 표의 우리 주권자들의 참정권이 몰살당한 겁니다. 저건 전산에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죠. 결국에. 전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심각한 이야기죠. 아까 제가 개표 참관인 플러스 이제 입력 참관인까지 필요한데 저런 걸 그러면 어떻게 개표 참관인들이 아마 문제제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2,000표 이상을 무효표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물론 나중 사후에 뭐 두 후보에게 통보했다 그리고 당락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건 사후의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지금 당락을 얘기하는 게 그럴 때 아닌데. 아니죠. 만약에 저런 경우가 아니고 100표, 200표 차이로 당락이 엇갈린 상황에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심각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지금 앵커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일이 지금 일어난 지가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저 무효표로 처리했다는 저 숫자가 그대로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바꾸냐 했더니 아직 소송 중이어서 그렇다. 그러면 소송 중인데 왜 그 후보에게 사과하고 후보한테 통보를 해서 그걸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죠. 아니, 선관위가 자기들이 표 누락하고 후보들한테만 양해 구하고 될 일입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제는 왜 안 바꾸고 있냐 하니까 아직 소송이 안 끝나서 한다? 이건 너무나 선관위의 좀 철면피 같은 행태라고 생각해요. 이거 저희가 돌직구쇼에서 보도 안 했으면 국민들 모를 일이에요. 당연히 모르죠. 근데 이게 이것만 있겠냐는 거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드러나는 게 이것만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선관위의 지금 투표용지 부족이란 건 선거 투표하는 과정에서의 총체적 부실이고 그다음에 지금 개표하는 과정에서 유효표를 무효표로 만든 건 개표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고 네네. 아까 나온 전산 입력의 오류는 전산 입력 과정의 총체적 부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표, 개표, 입력. 다 부실이네. 그다음 결과가 그 투표와 개표와 입력을 토대로 해서 당선자 발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각 방송국에서 개표 방송할 때는요 입력된 수치를 가지고 개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산값을 갖고. 당연하죠. 개표 참관인 일일이 있는 개표소에 다 갈 수가 없거든요. 선관위에 올라오는 입력된 수치를 가지고 개표 방송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락이 바뀌는 겁니다. 정말 이건 제가 흥분한 이유가 제가 2년 전에 그렇게 당할 수도 있었다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모든 국민들의 주권에 관한 문제이고 후보들이 선거의 결과에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주권이 침해당했다는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이건 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선관위가 잘못했던 것들을 요약해 보면 승자와 패자의 투표 결과를 바꿔치기 하고 특정 투표소의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통째로 날려버리고 그리고 엄원 투표소의 결과를 복사해서 붙이고 지금은 멀쩡한 유효표 수천 표를 무효표로 만들고 네요. 이번에 선관위 투표용지 부실 사태가 사실은 그동안 1960년대 지금 헌법상 기관이 되면서 독립성을 인정받은 이후에 그동안 쌓였던 매너리즘 이런 것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보이고요. 이 차제에 이번에 이제 진짜 좀 정확한 메시지를 들이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관위 업무는 크게 두 개로 대별된다고 하죠. 네. 하나는 권력 업무고 하나는 관리 업무입니다. 권력 업무는 뭐냐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발견하고 고발하고 이런 조사하고 이런 그렇군요. 일이거든요. 그건 굉장히 권력 행위이기 때문에 다들 선호하는 일입니다. 예. 저희가 그런데 관리하는 업무는 선거 관리하는 업무는 굉장히 힘든 일이면서 그렇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드워킹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관위가 자기들의 권력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굉장히 세세하게 집어내고 가서 뭐 이거 지적도 많이 하거든요. 그건 열심히 하는데 관리 업무는 굉장히 소홀한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지금 수원정 사건은 네. 제가 이제 이거는 정치인이 아니고 변호사, 그러니까 법조인의 시각에서 보면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다. 뭐냐면 무효표가 4,696표에서 2,455표로 바뀐 것은 재확인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의 제기를 해서 뭔가 확인한 결과로 지금 바뀐 것은 이제 바로 잡아졌다는 거죠. 근데 전산에 반영은 안 됐어요. 그렇죠. 전산에 반영 안 되는 예. 문제는 이거는 이제 제가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사실관계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면 모든 게 이렇게 딱 스탑돼 있을 수 있습니다. 중지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거 고치지 말고 그대로 놔둬. 그러니까 이게 집행정지처럼 그대로 놔둔 채로 재판 결과는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게 그렇군요. 전산에 바뀌지 않은 취지가 재판이 걸려있기 때문에 진짜 못 바꾸는 건지 아니면 선관위에서 무능하고 뭐 과실이 있어서 한 건지는 조금 따져볼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번 계기로 선관위에서 진짜 제대로 해야 될 어떤 선거 관리에 대해서는 너무 그게 본연의 업무인데 그렇죠. 그걸 부실한 것은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뭐 아무튼 헌법 개정까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원 감사도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개헌의 문제다. 방금 그 김준혁, 이수정 그 개표 결과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피디님? 굉장히 여기 치열했네요. 지금 보니까 유영원 의원님, 네. 김준혁 후보가 69,881표, 이수정 후보가 67,504표. 그럼 굉장히 치열한 격전지였다라고도 볼 수 있고 무효표가 2,455표. 그런데 이 중에 반영이 안 된 유효표가 한 2,200 몇 표 되는 거잖아요. 2,200 몇 표가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패자 입장에서는 이거 자칫 불복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 내용을 보면 무효표 됐다가 다시 재확인 결과 이제 확인된 2,455표 중에 이수정 후보한테는 1,155표가 플러스가 됐고 그다음에 김준혁 후보한테는 1,089표가 플러스 됐으니까 이수정 후보가 한 70표 가까이 더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는 대세 전 지장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물타기 하는 식으로 해명을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당락에 영향을 끼쳤느냐 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수정 후보님이 지금 이제 당협위원장 맡고 계신데 지금도 보면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세요. 근데 아마 이런 사실을 본인은 이미 알고 있을 텐데 따로 그동안 내색은 안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아마 그 당사자가 더욱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원래 선거라는 게 패배자는 속이 굉장히 쓰라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패자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는 적어도 투표와
분류와 개표와 전산 입력이 공정하고 엄정하다라는 최소한의 믿음이 있어야만 패자가 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패자가 승복하지 못하게 선관위가 이 전 과정에서의 불투명함을 보여준다면 이걸 의심하는 국민들에게 뭐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더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도 선관위의 이 증거 인멸 논란도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도해드렸지만 법원이 현장 검증에 실패했습니다. 법원이 증거 보존 명령을 내린 저 투표지 보관 상자를 이미 언론 보도가 다 됐는데 증거 보존 신청을 했다라는 것. 그런데 현장 검증 하루 전날에 선관위가 폐기를 했기 때문이죠. 결국 법원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용지 보관 상자 7개가 행방불명이 됐는데 선관위와 주민센터 간에 엇갈린 증언도 나옵니다. 송파구 선관위는 나머지 6개 저 주민센터가 쟤들이 버린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주민센터는 투표소 치우며 찾은 1개 외에는 우리 보지도 못했다? 뭔 소리냐? 선관위가 지금 약간 분위기가 선관위가 증거인멸 논란이 거세게 되니까 주민센터 탓하는 느낌적 느낌인데 양팀 변호사님, 주민센터 분들은 황당하죠? 황당하죠. 저 선거관리 사무 자체가 사실 뭐 선관위의 사무이지 사실 저런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그러니까 지자체 공무원들은 사실 그걸 도와주러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사실 그리고 이번 저 증거 보존을 왜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선거 부실이 과연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이게 과연 형사처벌이라든가 뭐 민사든 형사든 뭔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거를 이제 따져보기 위해서 증거가 없어지기 전에 그걸 증거를 딱 보존하기 위한 절차인데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거는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 선관위가 책임질 거는 지게 된다는 건 명약 관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민센터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안 할 돼요. 말입니까? 보통 문제가 있고 뭐 증거가 나왔을 경우에 그거 증거가 없어짐으로써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그거는 선관위 쪽에서 이 제대로 관리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박스가 이게 투표소 이게 무슨 작은 요만한 용지 보관 박스가 아니고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폐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이걸 주머니에 놓고 폐기하거나 뭐 다른 쓰레기버려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상당히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고요. 사실 네. 그 증거 보존 신청을 했다라는 거는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사안입니다.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박스를 버렸다? 저는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되고 분명히 조사가 나올 수도 있고 감사가 있을 거라는 것을 모두가 생각을 해서 정상적이라면 이거를 손 하나 못 대는 게 다 당연한 건데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누가 버렸는지 누가 버리고 누가 폐기했는지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과감하다고 보이네요. 이게 만약에 드러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요즘 얼마나 고생하시는데요. 성실이라고 직접 대민 창구라 저도 국가자율동 주민센터 직원분들 많이 하는데 이걸 주민센터 직원 탓해요? 유영원 의원님. 예. 아니 이번 사태 발단이 된 게 송파구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인데 어제 그 선관위원장 그 권한대행 유철한 권한대행이 정말 더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뭐냐면 송파구 전체로는 투표용지가 42,000매가 남았다 그랬어요. 송파구에서 투표용지가 남았다. 또 뭐 100표, 200표가 아니고 42,000표나 남았다. 4만 표 남았는데 왜 안 준 거예요, 그거? 아 그러니까 근데 14개 투표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예. 우리가 군대에서 보면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가 돼도 배식에 실패한 직원 안 돼요, 절대 이거 용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배식이 실패한 거잖아요. 예. 정말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실수입니다. 송파구 지역구잖아요, 김구식 교수님. 예. 책임을 가지고 이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송파구 선관위가 제가 이제 송파에서 선거를 계속 치러봤기 때문에 아는데 다른 지자체 선거관리위원회보다 훨씬 엄격해요. 강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선거법에 대한 기준을 그 평가하고 그 유권 해석하는데 굉장히 엄격합니다. 아, 그러니까 남의 들보는 보면서 그렇죠, 그렇죠. 자기 업무는 지금 제대로 못한 거 아닙니까? 그 말씀 드리는 거니까 깐깐해요. 어떻게 보면 화가 날 정도로 깐깐합니다. 다른 지역구에서는 되는데 우리 지역구는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관리는 제일 부실하게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갑의 입장에서 하는 건 너무 엄중하게 세게 네네. 하고 자기가 주민들을 우리 국민들의 이 참정권을 보장해주고 그 참정권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표와 네. 당선을 정확히 공정하게 관리해야 되는 관리 업무는 가장 최악으로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보면 진짜 오죽했으면 공무원 노조가 규탄 회견을 했잖아요. 예. 선관위 규탄하고 선관위 쇄신 없이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 선관위 동원하지 말아라고 예. 아예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주민센터 뭐 공무원들이 봉입니까? 정말 화가 날 지경이죠. 요거 증거 없어진 거는 이 특수부 검사 저 형한테 물어봐야 돼요. 1900매라고 저 박스에 적혀 있는데 저게 선관위 송파구 선관위 해명과도 다르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50%도 인쇄를 뽑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인데 공교롭게 법원이 증거보존 명령을 했는데 하루 전에 폐기를 했다. 네. 그리고 주민센터 직원 탓한다. 이거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투표용지 보관함이 이제 없어진 건데 그게 이제 투표용지 부족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해서 법원이 현장 검증을 간 건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데 사라졌는데 물론 저게 지금 두 주장이 있죠. 뭐 선관위 직원이 없앴는지 아니면 이제 행정복지센터에서 없앴는지에 대한 주장이 있는데 저것은 그래서 이번 사건은 국정조사뿐만 아니고 사실 수사가 필요한 영역인 거죠. 그렇죠. 저게 수사가 아니면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영역이고 그런데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는 뭐 국정수사, 특검 다 뭐 가용화 수사를 모두 동원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특검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빨리 수사를 해야 됩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검사, 경찰에서 검경합동수사본부를 만들고 네. 그다음에 특검은 만약에 여야가 합의가 되면 지금부터 법률 통과시켜야 되죠. 특별검사 임명해야 되죠. 건물 얻어서 준비해야 되죠. 이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건데 지금 빨리빨리 경찰은 저 수사를 하루하루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증거가 계속 없어지고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시사한 것이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좀 수사를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지금 압수수색도 하고 그러지 이거는 않습니까? 수사를 잘 아는 검사 선배로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 하루하루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경찰이라도 빨리 나서는 게 중요하다. 지금 이미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자, 여야 모두 양쪽에서 막 선관위에 대한 질타 나옵니다. 김민석 총리, 선관위 해체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증거 보존을 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기됐다 뭐라는 등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려면 선관위를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돼야 된다. 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가치 아래서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신속하게 협의해 주시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의 입에서 선관위 해체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야당에서도 강한 비판 발언 나옵니다. 한동훈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선관위 상법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하자 그리고 무분별한 휴직과 휴가를 제한하게 하는 것 이거 민간 기업에는 다 근기법에 있는 규정이에요. 선관위에 적용되지 않을 뿐입니다. 저는 공정하게 적용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법관들 사법부와의 고리를 끊어서 선관위를 정말 기능하는 기관 갑질한 기관이 아니라 그런 기관으로 제자리를 찾아주자 이게 제가 주장하는 선법인데요. 결국 정치는 이런 상황에서 제도적 개선책을 내야 하는 것이지 이런 상황에 편승해서 자기의 연명을 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김재 돌직구쇼는요. 이 선관위의 이 캐캐 묵은 각종 의혹과 행태에 대해서 끝까지 파헤치고 추적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